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놓쳐서는 정말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보장 탑3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도 가입함에 있어서 영순위로 정하는 3가지 보장이 있는데요. 물론 저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전문가분들이 3가지라고 했을 때 꼭 빠지지 않고 추천해주는 보장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3가지 중에 주로 1번과 2번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3번째 거는 추후에 제가 다음번 시리즈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입니다. 네, 간병인 사용 굉장히 비용 부담도 큰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한 간병인 비용을 주는 입원 일당 보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심내혈관 질환 진단비,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네, 뇌라고 하면 흔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뇌출혈, 그다음 뇌졸중.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바로 뇌혈관입니다. 이 뇌혈관의 진단비, 수술비 보장을 많이들 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큰 게 허혈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나름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허혈성보다 더 큰 게 바로 심혈관입니다. 심혈관을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무한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는 후유장애 3에서 100%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질병 후유장애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질병 후유장애가 기존에는 표준체만 3에서 79%, 그다음에 80에서 100% 이 부분이 표준체만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이거를 유병자분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장 먼저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면 일단 큰 걱정은 덜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3가지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제 먼저 첫 번째 간병인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비용 그러면 흔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현업에서도 간병인 사용 비용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저 실손보험 있어요. 실손보험에서 간병인 비용도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간병인 비용은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100% 모두 본인 부담이에요. 실손이 있어도 간병인 비용은 다 자기 부담금인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 보장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중증 환자일수록 이 사용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크게는 300에서 350까지도 나온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간병인 그러면 흔히 간병인은 주로 치매 환자,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플랜은요, 치매, 중증은 당연한 거고요. 수술한 환자, 수술 환자 혼자 밥 먹고 씻고 화장실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수술 환자도 해당이 되고요. 단순한 골절, 단순 감기 환자도 병원에 입원만 했다고 하면 간병인을 사용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병인은 중증이나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골절로 인해서 다리나 팔을 쓰지 못하는 분, 단순 감기, 폐렴 환자도 다 입원만 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런 간병인은 유병자는 가입하기가 어렵겠네요 하고 생각 미리 하시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현존하는 지금 간병인 보장은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자도 표준체처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일반 병원만 되는 거 아닌가요? 요양병원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양병원도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도 간병인을 쓰는 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병인에 대한 오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들은 답이 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가? 앞에서 월 2,3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일반 병동을 얘기를 하면 일반 병동에 하루 간병인을 쓴다 그러면 얼마가 비용이 발생되냐면요. 입원 진료가 한 1,33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병원에 따라서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현재 한 1,330원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8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당 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9만 원이니까 한 달로 치면 30일이면 271만 원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간병인을 쓰는 정도면 한두 달 내에 끝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죠. 이게 6개월이면 무려 1,626만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치료비보다 크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이런 일반 병동의 간병인이 굉장히 큰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오다 보니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는 게 많이 병원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병원은 일반 병동보다 최대 75% 정도 비용이 경감되는데요. 그래서 하루당 간병인을 쓰더라도 22,000원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달이면 67만 원, 6개월이면 무려 40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흔히 현존하는 보험사에서는 이런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인을 직접 제공하는 그런 간병인 현물 보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이게 3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요. 3년 동안은 안 오르는데 3년마다 오를 때마다 연령이 또 반영이 되고 손해율이 반영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드리는 이 간병인 플랜은요. 간병 비용을 주는 거예요. 간병인을 내가 쓰고 비용을 청구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20년 갱신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보상에 있어서 기존의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3년 갱신형 간병인 현물, 간병인이 직접 제공되는 거는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상해나 질병,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야만 간병인이 보장이 됐어요. 근데 추천드리는 것은 직접 치료하는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또는 여기에는 병원은 한방병원하고 한의원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간병인 비용을 줍니다. 내가 간병인을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년 갱신형보다 훨씬 더 가입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저는 이걸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요. 최근에는 간병인 자격을 갖고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족 중에 누가 간병이 필요할 때 내가 미리 자격을 따놓고 해야지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따놓으시는데요. 이 부분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손보사 간병인 현물 지원은 보험사에서 제휴를 맺은 협력업체에서 간병인이 나가요. 따라서 가족 중에 환자 가족 중에 보험을 가입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격증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간병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정해 주질 않아요. 오로지 보험사에 제휴된 간병인만이 가능한데 이 추천 플랜은 혹시 가족 중에 환자 중에 가입한 분 중에 가족 누가 간병인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인증된 등록 간병인이라면 그분이 간병하는 것도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보험 들었는데 가족 중에
누가 간병인 자격증이 있으면 그 비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병원 간병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다른 보험사 현물 간병인 3년짜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보사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건 3년 갱신이에요.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최초에는 보험료 부담이 좀 적다가 3년 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근데 추천드리는 건 20년 갱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즘 가입하는 보험은 암내심 걸리면 보험료 납입하는 동안에 암내심이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간병인 현물 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드리는 건 20년 갱신이니까 2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납입 면제 조건,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든지 급선승근 경색증 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해로 80% 이상 후유 장애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는데 현물 간병인 되는 곳은 이런 납입 면제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요. 확장형을 가입하면 최대 100세까지도 납입 면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또 특징은 뭐냐면 간병인을 보험사 제휴업체에서 주는 곳은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입원 첫날부터 간병인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병원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면 그게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는 미리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 이틀 뒤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그 이틀 동안은 선택한 일당으로 받는데 그게 보통 10,000원짜리를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그럼 이틀 동안은 10,000원, 10,000원, 2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드리는 건 내가 입원한 병원에서 간병인을 추천해 준대요. 그러면 그 간병인을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첫날부터 그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존의 간병인 현물을 주는 보험사는 그게 뭐 일반 병동이 됐던 요양병원이 됐던 간호간병 통합병원이 됐던 합산해서 최대 하나의 사고나 하나의 질병으로 180일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추천드리는 거는요. 각각 180일이에요. 일반 병원에서 180일, 요양병원에서 180일, 간호간병동에서 180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180일을 일반 병동에 있었는데 나았지가 않고 계속해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양병원을 가든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이동을 하면 계속 또 180일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 며칠이요? 540일까지도 간병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기존의 거는 180일을 보장받고 또 180일이 지나야만 새롭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각각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간병인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 비용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일반 병동인 경우에는 하루당 10만 원, 그다음 요양병원은 3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2만 원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일반 병동은 99,000원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럼 10만 원 준다 그러면 거진 해소가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아까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보험을 준비하면 2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보험료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보험료가 얼마냐? 자, 표준체하고 유병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준체인 경우에 자, 20년 갱신이라고 했고요. 50세 남자가 14,000원, 여자가 17,000원이면 되고요. 60세 남자가 24,000원, 여자가 23,000원이면 표준체 가입이 가능해요. 최저보험료는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장을 좀 넣어서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외의 것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자, 65세도 남자가 34,000원, 여자 28,000원이면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간병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인 경우에는요.
최대 보험료가 2만 원인데 50세 남자가 23,000원, 여자가 29,900원. 60세 남자가 38,000원, 여자가 39,750원이면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존의 3년짜리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냐라는 점을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자, 표준체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 50세 기준 볼까요? 3년 갱신 A사, B사 11,000원, 12,000원인데 20년 갱신은 14,900원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자, 60세 24,000원이 20년짜리라면 3년짜리는 16,000원, 16,000원. 지금 당장은 싸지만 3년 뒤가 지나면 벌써 20년짜리 보험료를 역전을 합니다. 3년마다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결코 비싼 부분이 아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병자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3년 갱신은 남자가 24,000원, 2만 원. 근데 20년짜리는 23,000원. 거의 비슷해요. 보험료가 비슷하면 굳이 3년짜리 할 필요 없이 20년짜리 하는 게 낫겠죠. 자, 단점은 3년짜리는 내가 간병인을 안 쓰면 선택한 입원 일당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20년짜리는 입원 일당으로 대체해지진 않아요. 반드시 간병인을 써야만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비용 보험을 들 때는 간병인을 쓰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가성비나 효율이 더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55세 남성분이었어요. 평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셨고요. 근데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출근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이 돼서 긴급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3개월, 일반 병동에 3개월 있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간병인을 당연히 썼겠죠. 6개월 동안 쓴 비용이 얼마냐면요. 한 달에 280만 원 해가지고 1,68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수술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보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원비 정산했을 때 제가 컨설팅한 고객하고 차이점이 확 났어요. 자, 뭐냐면 이분은 뇌졸중 보장을 갖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 이 2,000만 원 중에 1,680만 원은 간병비로 지불하고 나왔어요. 남은 게 320만 원 남았어요. 근데 제가 컨설팅한 고객은요. 뇌혈관 보장에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을 넣었어요. 따라서 뇌혈관 진단비에서 1,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거 그대로 다 갖고 있고요. 간병인 비용은 지불한 게 없어요. 왜요? 제가 추천드린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그대로 내가 향후 치료비라든지 긴급자금으로 다 재원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65세 남성분인데 협심증 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좀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발작성 빈맥으로 응급실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단으로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 도자 절제술 시술을 받았습니다. 진단도 받고 수술도 했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신 보험은 뭐였냐면 급상승근 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짜리 2건,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짜리 1건. 야, 이러면 3,000만 원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청구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면책 나왔어요. 면책. 왜 면책이냐? 이분은 급상승근 경색증 진단비 보험이 있었는데 협심증 진단이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발작성 빈맥 진단으로 전국 도자 절제술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큰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 보장 범위보다 큰 진단과 큰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심장은요. 급상승근 경색증이 가장 작은 범위예요. 이게 한 9.9% 정도 차지해요.
앞서 진단받은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증보다 요거보다 큰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허혈성 이상의 진단비를 갖고 있었어야 보장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 부정맥 발작성 빈맥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빈맥은요 이쪽에 있어요. 예. 허혈성 심장보다도 큰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야만 그 수술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험을 막 들어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장도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허혈성, 이거보다 더 큰 심장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심장 그러면 급성심근경색증 작다는 걸 많이 알으셔가지고 허혈성을 또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허혈성도 전체 심장 질환 환자 중에 55.8%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나머지 44.2%가 기타 심장인데 기타 심장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중에 반 이상이 부정맥이에요. 빈맥, 서맥, 심방세동.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심장이 노화돼서 막히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해당되는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 판막 질환이 전체 심장 환자의 반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허혈성보다도 큰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심혈관 질환을 심혈관 1, 심혈관 2 이래가지고 1, 2로 각각 나눠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뭔 특징이 있냐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경증대로 진단받으면 요거 받고 중증은 중증대로 또 받습니다. 흔히 뇌혈관 허혈성은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이건 각각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각각 또 보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허혈성에서는 안 되는 I 47, 48, 49, 50 그리고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I 46도 됩니다. 흔히 심장 그러면 I 20에서 22, 23, 24, 25, 26 이렇게 20자 범위대에만 되는데 심혈관은 40에 해당되는 질병 코드까지도 보장이 된다. 표에서 보시면 급성심근경색증 요 세 개고 허혈성은 이렇게만 되는데 심혈관은 전체가 다 된다. 과연 내 보험은 심혈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추천 플랜을 좀 드릴게요. 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유병자는 20년 만기가 50세가 19,000원, 32,000원이면 되고요. 60세가 37,000원, 66,000원이면 되고 나는 갱신형 싫어. 그러면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이제 유병자분들을 위한 거고요. 표준체를 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뇌혈관 1, 2 각각 1,000만 원, 심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해서 20년 갱신인 경우에는 50세 기준으로 여성분이 17,000원, 남성분은 34,000원, 60세 기준으로 33,000원, 64,000원이면 되고요. 비갱신인 경우에는 50세, 60세 요 금액이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도 우선적으로 가입해서 찾아서 드는 탑3가 있는데 오늘 그중에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간병인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병원별로 최대 18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간병 자격증이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가장 큰 범위인 심혈관 수술비 그 다음에 심뇌혈관 경증, 중증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